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오전인데요. 지금 이제 8시 한 50분 정도 네 시간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수동 매니아 친구하고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일산 호수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좀 빨리 도착을 해서요. 지금 잠깐 짬이 나는 이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운전에 대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컨셉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해왔어요. 이제 제가 운전에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그 시점부터는 그것도 뭐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차나 혹은 뭐 레이싱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이제 차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뭐 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안전운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상주행에서 남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도로 흐름을 적당히 타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운전을 잘한다. 또 어떤 분들은 승차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운전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죠. 이걸 뭐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본 적이 저는 없긴 하지만, 대략 뭐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거의 초점이 맞는 영역만 따지고 보면 한 50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중심시야라고 부르는데, 그 중심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옆 영역들까지도 위아래 포함해서 이제 초점이 맞는 영역 그 주변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걸 이제 주변 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 시야를 잘 활용하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변 시야를 잘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전면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뭐 교통 신호라던가 전방에 있는 차량, 뭐 보행자, 뭐 이정표, 각종 표지판들이라든지 도로 위에 그려져 있는 기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끊임없이 계속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으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이 거의 뭐 한 95% 정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뭐 한 5%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청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피드백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아마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 95%, 뭐 한 96, 7% 정도까지도 시각이 주로 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길러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동체 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체 시력이라는 말은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마찬가지 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분별하는 능력을 동체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동체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동체 시력을 기르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주변 시야,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도움을 얻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차차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주변 시야라는 게 막연한 이미지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가 인지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식으로 실험 결과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뭐 가운데 초점을 어떤 특정 점에다 맞춘 다음에 왼쪽에는 되게 분별하기 쉬운 알파벳, 뭐 가령 예를 들자면 A라는 알파벳을 하나를 그냥 단독으로 써놓고, 그 점의 오른편에는
이제 A 주변으로 되게 복잡한 어떤 기호 같은 것들을 감싸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가운데 점에다가 맞추게 되면 왼쪽에 있는 A라는 이 문자는 비교적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A라는 문자는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면 이제 식별이 되지만 초점을 옮기지 않고 가운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즉 주변 시야로 파악을 할 경우에는 이 문자 자체를 인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뿐만이 아니고 뇌에서 특정 감각을 판별하는 일종의 우리가 눈으로 들어온 신호를 뇌에서 이제 판별해서 어떤 사물 혹은 문자 이런 것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 해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인지 방식, 뇌가 가지고 있었던 인지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분간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시야라는 것은 일단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초점이 맞는 영역,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습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뭐 경험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일종의 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주변 시야를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발달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까운 시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운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이 주변 시야가 좀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레이싱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모니터를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트리플 모니터라고 해서 모니터 3개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경우, 혹은 뭐 21대고 36대 뭐 이런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차에 타서 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시각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겠지만 모니터를 하나만 놓고 쓸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모니터상에 표현이 되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중심 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딱 초점이 고정되는 그 정도 영역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시야로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왼쪽의 다수 부분과 오른쪽에 거의 뭐 시프트 레버 정도 이유는 화면에 표현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 주변 시야에 좀 의존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니터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비춰지는 상황 말고는 뭐 주변 시야로 해봐야 내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차가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전에 스치고 지나갔었던 상황을 계속 뭐랄까 리플레이를 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나갔었던 도로를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시각 정보와 더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될까를 추론을 해내는 쪽에 가깝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게임상에서도 처음 달려보는 서킷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활하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서킷을 여러 번 돌아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모니터상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싱 게임을 거의 수년간 해오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을 하는 시점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닛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라던가 뭐 3인칭 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실제 운전하는 경험하고 비슷한 시야로 게임을 하면서 나머지 시각 정보로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그런 저한테는 나름의 챌린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은 게임상에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운전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 주변 시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저와 같이 이런 어떤 인지 능력 향상에 대한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동체 시력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동체 시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체 시력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잘 인지하고 분간해낼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움직이는 어떤 사물을 판단을 해내고 뭐 빠르게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뭐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전이라는 건 차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조작을 하기 이전에 일단 인지를 먼저 해야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이제 조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동체 시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도 뭐 레이싱 선수들이 그 동체 시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레이싱 선수들뿐만이 아니겠죠.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동체 시력이라는 것은 뭐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테니까 그 운동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동체 시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도 앞서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레이싱 게임 같은 뭐 그런 요소들이 역시 동체 시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단 레이싱 게임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화면상에서 뭔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을 판단을 해서 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작이 빠르게 따라가서 목표를 잘 달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좋은 스코어를 득점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160, 180, 뭐 240Hz까지도 모니터 주사율을 지원을 하는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1초에 240번을 만약에 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을 해내기가 힘들 정도의 아마 움직임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초에 240번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빠른 지연 시간이 없는 그 모니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또 거기에 걸맞는 빠른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따른 리액션을 빼고서라도 일단 동체 시력만큼은 분명히 발달돼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제 이제 모니터가 지원을 하는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솔직히 한 120Hz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60Hz 정도, 그러니까 초당 표현될 수 있는 프레임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30프레임 정도가 우리 눈에 이제 일반적으로 익숙한 프레임이고, 한 60프레임 정도만 돼도 되게 매끄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0프레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잔상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제가 빠른 레이싱 게임을 할 때에도 체감이 되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뭐 시속 한 200km를 훌쩍 넘나드는 속도로 빠르게 서킷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주변의 움직임들이나 또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리액션을 하려면 동체 시력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게임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역시 이제 동체 시력 발달이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복싱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복싱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서 당장에 복싱을 배우러 어디 그 체육관 같은 곳에 이제 가본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좀 간편하게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훈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탭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밴드 형태로 머리에 이렇게 딱 두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고무끈으로 이렇게 어떤 테니스 공 정도 크기만한 이 공이 연결이 되어 있는 스펀지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스펀지 같은 재질로 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탭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머리에 두르고 주먹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무줄이 탄성이 있다 보니까 치면은 공이 내 몸에서 멀어졌다가 고무줄 탄성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까워지는 순간에 다시 또 맞추고, 자, 이런 훈련들을 한 몇 년간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동체 시력 훈련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실제로 복싱 선수들이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처럼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취미로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이제 해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들을 한 수년간 지속하면서 이제
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한번 치고 나서 공이 돌아올 때 이 얼굴에 맞을까봐 이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눈을 감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공의 움직임을 거의 이제 분간을 못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공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면서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물론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공을 이렇게 좌우로 피할 수도 있게 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얼굴에 가깝게 공이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레벨까지는 조금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전에 이 탭볼 훈련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무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공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겁이 나서 그냥 피한다고 피해도 맞는 경우도 실제로도 있었고, 이제 그랬지만 계속 이제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일정한 타이밍으로 공을 맞출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먹을 쭉 뻗었을 때 맞는 타이밍, 그 다음에 한 반 정도 뻗었을 때 맞는 타이밍, 이런 이제 타이밍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게 됐고, 또 이제 공이 내 얼굴로 다가올 때 피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 얼굴에 가깝게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시험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체 시력이 좀 발달했다라는 증거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탭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한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구매를 했었던 거는 한 1년 반 정도 쓰다가 이제 고무줄이 한 두어 번 끊어지면 이제 끊어진 부분 다시 묶어서 쓰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결국 나중에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돼버려서 이제 버렸고, 두 번째로 구매를 한 게 이제 에버레스트에서 나오는 제품이었거든요. 이마트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가격이 10,000원 미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뭐 재미 삼아서, 또 복싱에 어떤 취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나 구매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하루에 뭐 저는 한 6분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복싱이 이제 한 라운드에 3분이니까 한 2라운드 정도 한다 생각으로 한 6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한 3, 4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동체 시력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또 운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전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에서 첫 번째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주변 시야에 대한 인지 능력과 또 동체 시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과학적으로 이런 방법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아주 그냥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일종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과학적이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어떤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대화를 이어갈 만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좋은 경험, 공유할 만한 경험이 있다 생각이 들면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